여러분 반갑습니다. 베러라이프 조홍래의 마음 편한 자산 배분 과정입니다. 먼저 지난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뭐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 갖고 계시는 대표적인 오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선 강의 내용을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첫째, 여기 나온 것처럼 실제 투자 세계에서는 내가 계획했던 미래와 현실이 매우 다를 수 있다. 언제든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둘째,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 무조건 성과가 밋밋하고 재미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안정성과 함께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도 충분히 매력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도 일시적으로 손실이 날 수 있다. 손해 자체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꾸준히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자산 배분을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도 진짜 실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착각하시거나 잘못 활용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우리가 주식을 비롯해서 뭔가에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나한테 익숙한, 자기에게 익숙한 아니면 과거에 잘 맞았던 그런 특정한 뉴스 아니면 특정한 지표 한 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투자자분들께서 전 세계 경제나 경제 지표, 데이터, 모든 뉴스나 이런 흐름들을 분석하고 여기에 기반해서 투자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너무 단편적인 지식 아니면 과거에 잘 통했다고 하는 나만의 아주 단편적인 지표 하나 이런 것만으로 투자를 하면 자칫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여기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 나온 그래프를 볼 텐데 여기서는 지금 한국, 중국 그리고 전 세계 GDP 즉 경제 성장률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지금 2021년까지 나와 있는데 전 세계 GDP가 굉장히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경우에 따라서 중간중간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위에 연한 색깔 보라색 그래프는 이제 중국의 GDP 추이를 나타내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낮아지긴 했지만 한때 10%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고 바오빠, 바오치 등 8%, 7%등 목표로 하는 이제 목표 경제 성장률을 꾸준히 달성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경제 성장률이 과연 투자 성과로 이어졌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중간에 회색 그래프, 이게 이제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 중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 추이를 말하는데요. 이 같은 기간 동안에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는 굉장히 큰 급등락을 거듭을 했었고, 특히 이제 전 세계 증시가 우상향하는 이 2020년 이후의 구간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주가지수가 정체돼 있고, 생각보다 상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중국에 투자하셨겠지만 굉장히 속을 태웠던 시장이고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중국이 투자 대상으로서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은 분명히 충분한 투자 매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시장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마치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주식이 좋을 거야.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나라는 주식이 좋을 거야. 금리를 인하하기만 하면 주식은 날아갈 거야. 등등 특정 규칙이나 특정 지표 하나만 가지고선 마치 쪽집게처럼 시장의 흐름을 맞출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릇된 믿음이고 잘못된 오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오해,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시는 또 대표적인 오해가 나는 이미 충분하게 자산 배분하고 있다라고 믿고 계신 겁니다. 실제 제 주변에서도 제가 자산 배분하고 있니?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걱정하지 마라. 나 이미 충분히 하고 있고 나 분산 투자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라고 해서 딱 뜯어서 보면 아차 싶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실제로도 너무나도 많은 사례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 극단적이긴 하지만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사례 A처럼 나는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지 않아. 나는 중국 주식도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국내에만 하지 않고 글로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믿고 계신데 사실은 국내 주식과 중국 주식 전부 다 신흥국 주식이죠. 물론 투자처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항상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둘 다 기본적으로 주식이고
특히나 신흥국 주식이기 때문에 유사한 성격과 움직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그냥 신흥국 주식에 투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처를 두 군데로 분산해서 투자했다라고 해서 나는 자산 배분했다라고 느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례 B입니다. 이 사례 B의 경우에는 사례 A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나아요. 난 채권에도 일부 투자할 거고 중국 주식보다는 좀 분산된 신흥국 투자를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라서 조금 더 고민이 있었고 자산 배분을 좀 신경 썼다라고 하지만 몇 가지 놓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는 건 사실 안정적인 채권이라고 보기에는 지급하는 이자 수준은 굉장히 높은 고위험 채권, 고수익 채권이긴 한데 경기가 불황이 오거나 위험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주식과 거의 비슷한 변동성을 가지는 굉장히 좀 공격적인 정크 본드, 하이힐드 채권이다. 그래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채권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흥국 주식도 사실 개별 국가인 중국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더 뭐 다양한 국가로 투자돼서 분산 효과가 좀 있겠지만 결국에는 신흥국 주식이다라는 점에서 국내 주식과 지금 55% 가까이 국내 주식을 투자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투자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에 거의 70%가 투자되어 있으신 포트폴리오고 그것도 거의 다 신흥국 주식에만 투자되어 있는 포트폴리오고 채권이라고 하는 것도 하이힐드 채권에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위험한 구간이 왔을 때 굉장히 동반해서 하락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포트폴리오다. 그래서 제대로 된 분산이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사례,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사례 B와 유사하긴 합니다. 근데 국내 주식을 잘게 쪼개놨죠. 실제 정말 많은 투자분들께서도 이렇게 하고 계세요. 뭐 변액보험이라든지 뭐 펀드를 투자하시는데 어떻게 투자하고 있어? 그러면 나 배당주도 투자하고 있고 나 뭐 중소형도 투자하고 있고 나 스타일에 따라서 뭐 가치도 투자하고 있고 보면 다 국내 주식인데 본인은 분산 투자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고 성격이 조금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결국 국내 주식이다. 그리고 주식이다. 신흥국 주식이다. 이런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이런 포트폴리오는 결국 국내 시장을 따라가기 때문에 국내 주식의 시황과 무관하지 않고 결국에는 앞에 사례 B와 같이 유사한 상황에서 뭐 국내 시장이 전체적으로 흘러내린다든지 전 세계적인 불황이나 뭐 이벤트가 발생하면 다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분산이 잘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라 보기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여서 반드시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산 배분을 둘러싼 마지막 오해인데요. 이거는 꼭 뭐 자산 배분에만 해당되지는 않고 전체적인 투자에서 해당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뭔가 좋은 투자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뭐 비싼 비용을 내야만 할 것 같거나 굉장히 액티브하게 관리가 되거나 매매가 굉장히 빈번하거나 뭐 특별한 기술을 쓰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자산을 잘 배분해 두고 일상생활을 하십시오. 우리는 월 1회 정도 뭐 자산 배분을 하고 리밸런싱을 하면서 관리해 드립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애정이 없다. 아니면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착각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인 마라톤과도 유사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남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나의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 원칙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좋은 투자는 좀 어떻게 보면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꾸준하게 점검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뭐 누군가 어디에 투자해서 뭐 떼돈을 벌었다. 아니면 옆집 누구는 뭐 여기에 몰빵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다. 뭐 여기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포모라고 하는 현상이라든지 밈 주식 열풍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좌지우지되고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군가랑 수익률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투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자금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위험을 줄이고 그 투자 목표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를 위한 방법 4가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번에 보시면 분산해서 투자하는 걸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크게 오르는 자산에 집중해서 투자하면 뭐 몰빵 투자하면 벌었을 땐 크게 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 이면에는 잃을 때 크게 잃을 수 있다라는 점들도 아셔야 되고요. 뭐 자극적인 기사나 이런 거에 흔들리기보단 항상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양한 투자에 분산을 해서 우리의 목표를 차근차근 이뤄가는 게 더욱더 중요한 것이지, 뭐 오르는 투자 대상을 그때마다 굉장히 잘 찍어서 투자를 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간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금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투자들도 결국은 뭐 로버트 AI가 뭐 오르는 투자를 잘 찍어주고 기술적으로 발전됐다 이런 내용보다는 투자자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잘 안정적으로 분산 투자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투자 목표를 잘 설계해서 이뤄 나갈까 이런 점에 좀 착안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 목표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굉장히 많은 오해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로보어드바이저 관련된 오해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산 배분을 둘러싼 뭐 대표적인 오해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뭐 단편적인 지식이나 특정한 지표만으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둘째로 우리가 이미 자산 배분했다, 자산 배분을 뭐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게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 제대로 된 자산 배분이 뭔지 좀 더 고민하고 좀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좋은 자산 배분, 좋은 투자라는 건 조금 지루할 수 있다. 꼭 액티브하고 흥미진진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는 누군가랑 경쟁하기보다는 오히려 지루한 듯 느껴질 정도로 꾸준하게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목표로 삼은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에 걸친 이 자산 배분에 관련된 오해를 알아보는 시간이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 자산 배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시간, 그리고 내가 자산 배분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뭐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일깨워드리고 다시 좀 자산 배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에 가진 강의 집중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시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